안녕하세요. 내추럴 빌더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평생 반병신으로 살 뻔한 제 과거 썰을 들려드리면서 허구한 날 왜 회복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재밌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운동은 뭐 프로그램 그런 걸로 내 한계를 미리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훈련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정말 미련 없이 죽을 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라고요. 3년 전 나바대 준비할 때 제 일과입니다. 5시 45분 기상, 약점 부위 훈련하고 공복유산소 45분 타고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레슨 진행하고 12시 반부터 4시까지 본훈련 그리고 유산소 1시간 5시부터 23시까지 레슨이랑 업무 보고 11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약점 부위랑 유산소 1시간 하고 하루하루 30-40분 정도의 오차들은 존재했으나 정말 맹세하고 딱 3달간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요. 물론 중간 식사 타임이 있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레슨이 많이 없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니다, 괜찮은 게 아니지. 처음부터 힘들죠. 저렇게 하면 힘든데 할 만은 했습니다. 해야 됐고요. 그렇게 고대하던 보디빌딩 첫 출전이었으니까요. 식단? 닭가슴살이랑 고구마에 양파 피클, 아몬드 이거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반쯤 되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잠도 엄청 부족한데 운동도 하루 3타임 정말 빡세게 했고 운동 안 할 때도 그냥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수업하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피로가 점점 누적되어 갑니다. 정말 노력이 하늘에 닿을 만큼 지독하게 했어요. 그렇게 2달 지나고 이때부터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나 오늘 좀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몸을 뉘일 수 있는 자리만 보면 그냥 일단 눕고 싶어집니다. 레슨하다가 힘이 드니까 자꾸 뭐 벤치나 레그에 자꾸 기대게 되고 솔직히 오피스텔 복도 지나가다가 짜장면 빈 그릇 내놓은 거 보면은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매일 밤 누워서 일주일에 한 2-3일은 울었습니다. 진짜 존나 서러웠어요. 저는 처음부터 보디빌딩을 하고 싶었는데 키가 있다 보니까 채우는데 오래 걸렸고 스포츠 모델로 시작해서 피지크, 클래식 모델, 클래식 보디빌딩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갔어요. 제가 원래 그 전까지 대회 준비를 10에서 12주 정도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나바 보디빌딩 출전은 4달을 잡고 했어요. 그렇게 염원하던 보디빌딩 무대에서 경쟁하는 첫 해였으니까.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준비도 진짜 처절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3달 강행군을 한 겁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부터 아침에 운동하고 씻고 로션 바르는데 얼굴이 붓더라고요. 제가 앞서 제 식단 설명드렸죠. 닭고에 양파 피클 아몬드. 이상하다, 나는 기껏해야 먹는 게 저것들밖에 없는데 왜 얼굴이 붓지? 그러고 그냥 무심코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강이랑 발목 쪽이 붓는 거예요. 평소 붓는 거랑 다르게 얼굴이랑 발목 붓는 데를 만지면 살짝씩 아파. 그래도 뭐 문제 있다고 그만할 것도 아닌데 뭐 별일 있겠어? 이왕 한 거 그냥 쌩까고 하자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보디빌딩은 처음이니까 저보다 먼저 무대를 뛴 친구한테 포징 팁 얻을 겸 해서 찾아가서 포징 좀 배웠는데 친구가 너 이상하다고 병원 가서 피 검사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왜? 하니까 종종 빌더들이 시합 준비하다가 너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간이랑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한번 검사만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도 내가 지금 15년째 감기 몸살 한 번 안 걸린 인자강인데 별일 있겠어? 그냥 잠 좀 못 자고 그래서 그런 거겠지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이틀 뒤엔가 붓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부어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몸이 다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저희 건물 4층 내과에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다 해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쌤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간이랑 신장 수치가 이게 절대 이 정도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사실이면 큰 문제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더 해보라고 하면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갔고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정상 수치의 20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신장은 신부전증 바로 직전 상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떻게 해서든 빼줄 테니까 바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나바 2주 전이고 개측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데 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 대회는 내가 꼭 해야 된다, 할 거다 라고 했더니 크레아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몸에 무리가 가게 되면 횡문근 융해증 반응이 오면서 그 크레아틴이 녹아버려서 혈액을 타고 돌다가 요도를 막아서 소변을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대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깨어있는 중이면 바로 응급실로 오면 되지만 수면 중일 때는 쇼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기 부리지 말고 입원하라고. 이미 네 몸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안 된다고. 솔직히 서러웠는데 덤덤했어요. 그때 당시 제 사고는 이랬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 나 어차피 이제 보디빌딩도 못하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인 거니까 이왕 망가진 거 완주하고 끝내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몇 분 실랑이를 하다가 첫 번째,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진료를 올 것. 두 번째,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응급실 올 것. 세 번째, 하루에 물을 꼭 4리터 이상 충분히 마실 것. 네 번째,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입원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 이 조건 걸고 대회를 뛵니다, 진짜로. 제가 그 당시 시즌 들어갈 때 102kg였는데 출전 카테고리 체중이 78kg였어요. 4달간 끝끝내 다 감량해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절대 수분 조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측 체중 못 맞췄다고 뭐 뒤지기야 하겠나? 하고 의사쌤 몰래 3일 단수 치고 1시간 사우나 돌립니다. 그때 당시 이제 거의 10일 남았는데 맨날 붓지, 몸은 자꾸 덮이지, 체중은 안 맞춰지지. 이때 우연히 종민이랑 지광이 알게 돼서 물론 망가진 상태였지만 도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나마 막바지에 10일 동안 영양이랑 훈련 방법을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이걸 하라고? 싶은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저는 제 방법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정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구시대 빌더 스타일로 완전히 조지면서 하다가 처음으로 방법을 바꾼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컨디션이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회를 완주를 했고 당연히 땡땡 부은 채로 무대에 섰으며 성적도 원하는 결과는 절대 안 나왔죠. 마치고 2일 뒤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입원 2주하고 4주는 통원 치료합니다. 어떤가요? 완전 또라이죠.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 저 대단하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남들 하는 것보다 한 세트라도 더 해야 앞서 나갈 수 있다. 되뇌이면서 치열하게 했는데 결과는 절망적이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신부전증에 걸려서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평생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하고 피로감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나 때는 그랬다 하는 대단한 선수들 있죠. 그건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중간에 낙오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이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훈련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몰아붙여야 된다고요? 솔직히 정신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했고 살아남았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력의 한계라고 설정한 수치가 몸이 견뎌낼 정도로 설정값이 낮았던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한계가 왔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회피를 했다든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약을 썼다. 훈련 강도가 중요하면 분할을 왜 나누나요? 무분할로 하루에 8시간씩 하고 하체는 스쿼트 막 50세트씩 하면 되겠네요. 설렁설렁 말고 매 세트 RIR 0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정상 보디빌더들처럼 선택받은 소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혹은 저보다 조금 더 평범한 다수일 확률이 높겠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계속 내구도를 깎는 행위를 하면 아무리 타고난 철인이라도 결국엔 고장이 나게 됩니다. 물론 노력도 안 하면서 몸 좋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거 뒤적거릴 시간에 운동부터 하라고 힘들게 좀 하라고 식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몸 고장날 정도로 한계점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건강을 잃고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더 나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자꾸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회복 강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쇼크스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대출전하겠다고 할 정도로 무식하게 했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죽기 직전까지 훈련해서 그만큼 근비대가 일어난다면 저는 지금도 매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아버려서 안 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처절하게 운동하고 자신을 몰아붙였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병신될 뻔하다가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됐고 그걸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피로도를 고려한 과학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지는 방식의 운동을 해봤지만 운동은 실전이다, 회복력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단 한 명도 피로도를 고려한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명백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조지는 방식대로 훈련을 하다가 과학적인 훈련 방법들을 접하고 이러한 훈련을 진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단 한 명도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대로 해보고 이런 방식대로 해봐서 이미 자기가 잘 구사할 수 있는 옵션은 2개나 있는데 절대 다시 이 방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